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네, 불명예를 안게 된 상황인데요. 남은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자, 오늘 새벽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그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제 오전 시작된 피의자 신문이 끝난 지 7시간 50분 만인 오늘 새벽 3시쯤 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무려 8시간 40분 동안 진행돼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했지만 신문이 끝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진 이보다 짧은 8시간이 걸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에서 머물다 영장이 발부된 지 1시간 반쯤이 지난 4시 반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록 검토를 마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과 같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에서 7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개별 혐의에 대한 판단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검찰의 수사도 탄력이 붙게 됐죠. 네, 6개월 정도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게 됐습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시한 안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데요.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 17일 전까지는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SK나 롯데, CJ 등 대기업 수사에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삼성이 제공한 298억 원만 뇌물로 적시됐지만 이후 수사에 따라 그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박 전 대통령은 밤을 꼬박 새우고 오늘 새벽에야 구치소에 수감됐기 때문에 당장 오늘부터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신병을 정리할 시간을 준 뒤에 오는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 조사를 재개할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뇌물수수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는 만큼 앞으로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도 많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혐의를 찾기보다는 기존에 밝혀진 혐의를 보다 탄탄하게 구성하기 위한 진술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전까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온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심경에 어떤 변화를 보일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의 검찰청사 소환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요.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등의 문제를 이유로 소환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검사와 수사관 등이 직접 구치소로 가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도 이러한 상황 등을 가져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